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8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가계자산이 3분기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1조 3천억 달러 상당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3분기 순자산은 전분기 대비 0.9% 감소한 151조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보유 주식의 자산 가치가 1조 7천억 달러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 가계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손실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큰 데다 그러한 고금리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등 3대 주요 지수가 올해 중반 이후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연방 지원금을 엉터리나 허위로 사기 신청했던 업체들이 IRS로부터 철퇴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어제 팬데믹 기간 중에 연방 지원 체계 하나로 제공했던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 청구를 조사한 결과 2만 건 이상을 부당 청구로 기각하고 기각 사안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각당한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 청구는 주로 존재하지도 않거나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중소업체들이 허위로 종업원을 유지했다며 텍스 크레딧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은 ERC로 불리는데 2020년에는 종업원 1인당 5천 달러를 제공했고 2021년에는 분기당 7천 달러씩 연간 2만 8천 달러나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를 통해 연방 지원금을 탔으나 올해도 신청 못한 부분은 예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ERC 밀스로 불리는 사기성 조직들이 마케팅을 벌이면서 종업원 유지 텍스 크레딧 신청이 쇄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IRS는 지난 9월 ERC 청구를 중지시키고 조사를 벌인 끝에 2만 건 이상은 허위 부당 청구로 적발해 기각하고 기각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월 이용료를 내면 일정 금액 이상 식료품을 무제한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으로 아마존 유료 프라임 회원은 월 9.99달러를 내면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시에서 35달러 이상 주문 시 식료품을 무제한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홀푸드와 프레스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식자재 매장입니다. 또 주문의 크기와 상관없이 30분 내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선 콜로라도주 덴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등 3개의 도시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아마존 유료 가입비는 연 139달러, 월 14.99달러입니다. 여기에 식료품 무제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받으려면 9.99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아마존의 이런 조치는 인건비 등이 증가하면서 배송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민간인 피해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안전 이동 통로 등을 통해 민간인을 하마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의 극단주의적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서한 지구 안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어젯밤 LA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현지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 재단이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재단은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에서 어제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송강호의 주요 작품 13편을 상영하는 회고전을 열면서 그를 현지로 초청해 팬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어제 첫 작품으로 기생충을 상영했고 영화가 끝난 뒤 제닛 양 아카데미 회장이 참석해 배우와 공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생충이 2020년 2월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이자 외국어 영화로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쥐며 할리우드에 파란을 일으킨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지 팬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기생충을 비롯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을 두고 연기했느냐는 질문에 송강호 씨는 봉 감독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 수상 소감으로 했던 말을 인용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장 중점적으로 견지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2021년 개관 후 매년 한국 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과 비공식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상원은 대통령 선거일을 내년 3월 17일로 확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서 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임기를 6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부치움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지난주와 같은 78.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뉴스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BBC 국제 뉴스 프로그램 더 데일리 글로벌 방송 도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먼저 방송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화면에 표시됐고 화면이 스튜디오로 넘어가자 프로그램의 진행자 마리안 모시리가 이 과장된 표정과 함께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마리안 모시리는 재빨리 손가락을 거두고 뉴스 진행을 시작했지만 이미 그녀의 손가락 욕이 전국에 송출된 뒤였습니다. 이에 영국 시청자들은 시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 BBC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하자 모시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어제 정각 뉴스가 시작되기 전 동료들과 약간의 농담을 하고 있었다며 감독이 10부터 0까지 카운트다운을 했고 나도 1이 되는 순간 장난으로 손가락을 들어 올렸는데 이게 카메라에 잡힐 줄 몰랐으며 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8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